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1인 연구소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재활센터 이용자 대상의 심리극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제 얼굴도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추나추동방송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4년 10월 26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된 사이코 드라마 당신, 탤런트 이정길이 정신과 의사 주연 역을 맡음, 이렇게 사진 설명이 있습니다. 이정길님 옆에 계신 분은 정신과 의사로 함께 출연하는 탤런트 송옥숙님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1984년부터 86년까지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공중파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사이코 드라마가 소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TV 드라마입니다. 저는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를 통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소개된 사이코 드라마 장면을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내용을 보완해 유튜브용으로 새롭게 녹음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리고 여기에 나오는 심리극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총 14회에 걸쳐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소개된 심리극 장면들을 대본 중심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출연하는 치료진은 그대로지만 주제와 주인공은 매회마다 바뀝니다. 치료진은 핵심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2명이 항상 등장하고 사이코 드라마 진행을 맡습니다. 보조자라고 부르는 간호사 겸 연기자 2명 또한 사이코 드라마 장면에 항상 등장합니다. 남자 간호사는 조영기님, 여자 간호사는 한혜경님이 출연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회 방송 애정의 꽃에서 주인공은 김혜자님이고 고 황치훈님이 고3 아들로 출연합니다. 애정의 꽃 주인공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입원합니다. 두 의사는 입원 치료 중인 주인공이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계속 억제하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며 사이코 드라마 출연을 결정하고 남편을 부르기로 합니다. 저는 입원 병동에서 가족이 참관하는 사이코 드라마는 아직 경험한 적 없습니다. 입원 환자 대상의 심리극은 외부인의 참석을 제한하기 때문에 심리극에서 주인공 남편을 부르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 사이코 드라마 장면을 다룬 대본을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온 드라마다 보니 요즘 시대상과는 맞지 않는 어휘나 표현이 있어서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눈으로는 화면에 나온 대본을 보시고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6번) 장면, 무대 가운데 의자에 주인공 혼자 앉아있다. 객석에는 환자들, 간호사들 둘러앉아 구경하고 한 구석에 남편도 와있다. 여의사, 지금 제일 먼저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여의사, 언제 때의 남편이죠? 아내, 언제? 여의사, 어느 시절의 남편이 제일 머리에 떠오르세요? 아내, 생각. 신혼여행 때. 여의사,
그럼 지금 설악산 신혼여행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호텔방이에요. 지금 남편이 들어옵니다. 여의사 신호에 따라 남자 간호사 무대로 올라온다. 배우, 여보, 기분이 어때? 아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경치도 아름답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배우, 당신은 참 예뻤어. 아내,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57번 장면 야외. 북한산중. 남편은 양복, 아내는 한복 차림의 신혼부부. 바위 위로 끌어올려주고 그 바람에 껴안는다. 배우,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아내, 네, 변함없이 우리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배우, 그야 물론 아마 우리처럼 행복한 부부는 없을 거야. 나 자신해. 아내, 저도요.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배우, 고생 안 시킬게. 염려마. 58번 장면 무대. 아내, 고생해도 좋아요. 당신만 곁에 있다면. 이때 손이 조용히 떨린다. 의사, 닥터송, 저 부인에게 비니자 기법을 다시 한번 사용하지. 이번에는 6세 정도의 어린 시절로 여행을 시키지. 여의사, 예, 참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6살 때로 내려가 보기로 해요. 다시 말해서 6살짜리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비니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부인, 엄마. 여의사, 엄마 옆엔 누가 있나요? 부인, 나. 여의사,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부인, 피아노를 치고 있지. 여의사, 그럼 피아노를 칩시다. 여기 있는 테이블이 피아노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쳐보시죠. 피아노 치는 신용을 한다. 열심히 친다. 두 손이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59번 장면 회상. 6세의 여자아이 피아노를 치다 말고 흠칫 놀란다. 그 옆에 어느샌가 어머니가 다가와 있다.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있다. 엄마, 너 또 틀렸구나. 이렇게 자꾸 틀리면 어떡해? 두 손 이리 내놔. 어서. 여자아이가 무서움과 불안에 떨며 억지로 손바닥을 내민다. 찰싹 3-4차례 때린다. 어린아이 새파랗게 질려서 울지도 못한다. 손이 오그라들면서. 56번 장면 무대. 여의사,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죠. 부인, 네. 엄마의 역할을 하는 부인. 피아노를 치는 아이. 여 간호사를 내려다본다. 점점 눈에서 빛이 나고 있다. 부인, 너 아빠 들어오면 일러줄 거야? 부인, 회초리를 집어들고 여 간호사의 손바닥을 여러 번 내려친다. 배우, 아얏, 울면서. 엄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빠가 무관심한 게 내 탓이야? 왜 아빠한테는 못 그러고 나만 때려? 왜? 또 때리려던 부인 회초리를 던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한다. 여의사, 네, 잘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자,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부인, 네. 여의사, 자, 이젠 20년 후예요. 애기 둘 낳고 애들이 다 커서 다니고 남편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남자 배우, 퉁명스럽게 옷 입는 신용. 남자, 나 넥타이 좀 꺼내줘. 아내, 오늘 늦으실 거예요? 남자, 늦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저녁 먼저 먹고 졸리면 먼저 자요. 기다릴 것 없어. 아내, 여보, 이번 일요일에는 같이. 남자, 나 바빠. 아침 나가는 사람한테 말이 많어. 아내, 저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남자, 여자가 어딜 남자 모이는데 따라 나간다는 거야? 아내, 어디든지요. 술자리를 내도 좋아요. 남자,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집이나 잘 지켜. 남자 배우 나가버린다. 아내 혼자 서 있는다. 여의사, 저기 있는 빈 의자에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내, 빈 의자 보며. 여보, 왜 나를 외롭게 만드세요? 난 당신과 나란히 걸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당신은 저를 사랑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같이 외식도 같이 했고 야구 구경도 간 적이 있죠. 그런데 왜 변했어요?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어요. 남편의 얼굴. 의사 남편을 지켜본다. 한 번만이라도 제발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남편 들어온다. 여보 일찍 왔지? 아내 아 오셨어요? 남편 오늘 같이 저녁 먹으면서 뭐 구경이라도 하고 들어옵시다. 아내 네 그래요. 남편 당신 머리 아프다는 거 어때? 아내 말끔히 가셨어요. 남편 또 죽고 싶다고 그러는 것 아냐? 아내 아니요 제가 왜 그래요. 펄펄 뛸 것 같아요. 나 머리 해야 하는데. 남편 괜찮아 그대로가 좋아. 아내 화장할게요. 예쁘게요. 남편 이제 정말 안 아프지? 아내 안 아파요. 아무데도. 남편의 얼굴. 이제 애정의 꽃에 나온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웜업이나 주인공 선정 과정 없이 주인공은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웜업이나 주인공 선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정의 꽃처럼 정해진 주인공이 곧바로 심리극을 시작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왜 곧바로 본극이 나오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리 주인공을 정해둔 심리극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사이코 드라마라는 단어와 심리극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여자 의사가 지금 제일 먼저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자 주인공은 남편이라고 답합니다. 어느 시절의 남편인지 물어보자 신혼여행 때 남편을 떠올립니다. 여의사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자 주인공은 설악산이라고 답합니다. 여의사는 설악산에 신혼여행 왔다고 생각하라고 주인공에게 말한 뒤 여기는 호텔방이고 남편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남편의 대역을 연기할 남자 간호사를 부릅니다. 여의사가 호텔방이라는 장소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아 여의사는 주인공의 신혼여행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극 진행을 맡는다면 주인공에게 장면 설정의 기회와 남편 대역 선택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면 설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남편 대역 선택은 진짜 남편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 대역을 맡은 지정된 남자 간호사가 들어와 다정하게 이야기 나눕니다. 진행 도중 화면은 갑자기 야외로 바뀌고 신혼부부를 상징하는 옷차림으로 두 사람 등장해 사랑을 속삭입니다. 저는 남자 간호사가 어떻게 주인공과 다정한 부부가 되어 대화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병원에서 유대감 형성이 잘 되어서인지, 젊은 시절 남편과 많이 비슷해서인지, 연기력이 뛰어나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혼여행 장면을 마치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주인공은 고생해도 좋아요 당신만 곁에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손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무대 밑에서 남자 의사는 여자 의사에게 비니자 기법을 사용해 6살 정도의 어린 시절로 여행을 시키자고 말하고 여자 의사는 주인공에게 6살 때로 간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남자 의사는 공동 디렉터로서 필요에 따라 주 디렉터를 맡은 여자 의사에게 연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고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의사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정보에 의거해 이 장면을 미리 구상한 것 같습니다. 빈 의자에 누가 있는지 여자 의사가 물어보자 주인공은 엄마라고 답하고 피아노 치는 장면을 말합니다. 여자 의사는 주인공에게 피아노 치는 흉내를 내보라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의 손이 오므라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의 모습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신혼여행 장면 때는 정말 그때로 돌아간 듯 밝고 활기찬 모습을 연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장면이 끝나면 주인공은 다시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전을 넣거나 태엽을 감을 때만 움직이는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연극을 할 때와 연극을 하지 않을 때
동작과 감정 기복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좀 더 신중하게 심리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심리극 전반에 걸쳐 항상 어느 정도 감정의 적정 수준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주인공이 좀 더 안전하게 심리극 속 미지의 상황을 경험하고 돌발 상황에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우울증 치료 중임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 주인공을 심리극 주인공으로 정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심리극 주인공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심리극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의사가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심리극이 주인공의 의지와 주인공의 의사로 진행되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상 장면으로 바뀌어 어린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실수하고 엄마로 보이는 여성에게 혼나고 손바닥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사이코 드라마 무대에서는 주인공이 6살 어린아이의 역할을 맡았을 것 같고 여성 간호사가 엄마 역할을 맡아 연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의사는 역할 바꾸기 기법을 활용하여 주인공에게 엄마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역할 바꾸기 기법은 심리극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리극의 대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정의 꽃에서는 한 번만 활용됩니다. 주인공은 엄마가 되어 어린 자기 자신을 혼냅니다. 어린 주인공의 대역을 맡은 여자 간호사는 울면서 엄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빠가 무관심한 게 내 탓이야? 왜 아빠한테는 못 그러고 나만 때려? 왜? 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웁니다. 회초리 때리는 장면과 관련해서 저는 직접적인 폭력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환자들이 외부의 자극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 회초리 때리는 장면에서 드라마 진행을 잠시 중단한 뒤 서로 거리를 두고 서서 표정과 몸짓으로 회초리 때리는 장면을 대신 표현하도록 하거나 언어적 표현 위주로 연기하도록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바타카 사용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바타카가 너무 자극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대사는 애정의 꽃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입니다. 주인공이 6살 때 실제로 이 말을 엄마에게 했는지 사이코 드라마 안에서 여자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엄마 역할을 맡은 주인공에게 말했는지 드라마 안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6살 때 실제로 엄마에게 외친 말이라면 주인공은 역할 바꾸기 기법과 여자 간호사의 대사를 통해 엄마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극 진행 도중 아빠의 무관심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이 대사를 한 것이라면 여자 간호사는 주인공의 일렉트라 콤플렉스 직면을 단독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대사에 사용된 어휘나 화법을 보면 6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는 주인공의 과거 상처를 다시 자극하는 리트라우마타이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이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면 저는 주인공과 어머니 대역을 별도로 뽑아서 주인공은 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역들의 연기를 지켜보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장면을 다루어주기 원할 경우 조심스럽게 진행해 볼 수는 있어도 제가 먼저 주인공에게 특정 장면과 대사를 제시하고 이끌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대사를 간호사 혼자 구상하고 시도했다면 주치의와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시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치료진이 미리 논의해서 함께 만든 대사라면 왜 그랬는지 주인공과 주인공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극을 하기 전에 진행자는 치료진에게 독단적인 치료 행위를 주의하도록 공지하고 다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할 때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거해 진행하는 편입니다. 주인공이 여러 번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을 경험했다면 제 기억을 되살려서 예전 심리극 정보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 시 주인공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여 심리극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꽃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문제는 일렉트라 콤플렉스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등장 장면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지금의 주인공처럼 남편의 외면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 어머니의 삶을 다루어 볼 수도 있고, 엄마가 주인공에게 너도 결혼해서 자식 키워보면 엄마 심정 알게 될 거야 라는 대사 한마디를 넣어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이 함께 들어갔다면 아빠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6살 아이의 외침이 보다 자연스럽고 의미 있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간호사가 아닌 주인공이 직접 아빠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6살 아이의 대사를 했더라면 보다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의사는 주인공에게 한 번 더 심리극을 해보기 권하고, 이번에는 20년 뒤 애들이 다 컸고 남편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상황과 장면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첫 장면이었던 신혼여행을 기준으로 20년 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주인공의 요즘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정다감한 남편과 대조되는 현재 남편의 모습에 주인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준비된 장면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의사가 잘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심리극이 주인공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의사로 진행되는 거라면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잘하셨어요 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출근을 도우면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면박받습니다. 배우가 퇴장하고 주인공 혼자 서 있습니다. 여의사는 주인공에게 빈 의자에 남편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권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빈의자 기법이 등장합니다. 애정의 꽃에서는 빈의자 기법이 총 2번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빈의자를 향해 자신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호소하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순간 남편의 대역이 등장해 신혼여행 때 다정한 모습으로 주인공을 대합니다. 제 생각에 이 장면은 훈훈한 마무리를 위해 치료진들이 주인공의 욕구를 반영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습니다. 이때 관객석에서 이 장면을 보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화면은 갑자기 진료실로 바뀝니다. 대본을 읽어보겠습니다. 61번 장면 진료실. 의사. 선생한테서 하루아침에 일과 명예, 지위를 뺏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쇼크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정, 특히 남편의 애정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께서 밤마다 늦게 들어오시는 남편을 마음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착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향했던 증오의 화살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해서 부인께선 애정결핍증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대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마비 증세도 오는 거죠. 남편, 알겠습니다. 의사, 남편의 명예나 지위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행복한 가정이 전체 조건이 되는 게 아닐까요? 바깥일에 욕심을 덜 내시고 가정을 돌보십시오. 그럼 부인의 병은 낫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약으로도 의사의 치료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고쳐지는 병입니다. 이 장면 덕분에 왜 주인공의 손 떠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지 설명됩니다. 남자 의사는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애정결핍증으로 병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극 후반부에 해당되는 쉐어링과 프로세싱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쉐어링이 빠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차지하는 분량은 대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45페이지 중에 6페이지, 13% 정도입니다. 1991년부터 심리극을 접해왔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애정의 꽃에서 나온 사이코 드라마는 짜임새 있게 준비한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사는 주인공의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다루고 남편의 치료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심리극을 계획했고 완벽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간호사는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했고 주인공이 6살 때 신혼여행 때 현재의 모습을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절제된 연기로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배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코 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소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은 역할과 장면을 설정하느라 순간 제시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다루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심리극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 티안데이트는 심리극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무대, 주인공, 디렉터, 보조자, 관객입니다. 애정의 꽃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시작될 때 극장의 분위기를 묘사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대 가운데 의자에 주인공 혼자 앉아있다. 객석에는 환자들, 간호사들 둘러앉아 구경하고 한 구석에 남편도 와있다. 제 생각에 무대와 객석은 뚜렷하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있는 무대와 남편과 환자들, 간호사들이 있는 관객석은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경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그 사이를 오갈 수 없습니다. 무대는 준비된 연극만 허락되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계속 떠오릅니다. 주인공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디렉터의 의도적인 지시와 보조자의 의도적인 연기에만 이끌리고 흔들리면서 치료진이 원하는 반응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인형 같습니다. 주인공은 디렉터에게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애정의 꽃에서 등장하는 심리극 디렉터는 심리극 무대 위에서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훈련된 치료진만 보조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디렉터의 지시를 받아 준비되고 절제된 연기를 행하는 전문가 같습니다. 주인공의 남편을 제외한 관객들은 사이코 드라마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고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잠재력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30년간 사이코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자발성과 창조성이 있습니다. 국내 번역서로 소개된 심리극의 세계에서 자발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발성은 기존의 상황에서 새롭게 반응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한 주인공의 자발성은 치료진에 의해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의지와 주인공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진행되는 심리극에서 주인공이 새롭게 반응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자발성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국내 번역서로 소개된 사이코 드라마와 집단치료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글 일부를 약간 수정해서 소개합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 즐거움, 창조성, 웃음은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심리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즐거움, 창조성, 웃음이 있는 드라마를 경험해온 사람으로서 애정의 꽃에 등장하는 사이코 드라마는 진지하고 무겁고 차갑고 어둡고 경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주인공의 의지와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지금 이 순간 돌발 변수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디렉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조자와 관객의 의사 반영과 변수 다루기도 함께한다면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사이코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집단치료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단치료의 대상은 주인공뿐 아니라 관객도 해당됩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끝난 뒤 주인공과 관객이 서로 대화를 시도하고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면 집단치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애정의 꽃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주인공과 치료진의 상호작용만 있을 뿐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로서 애정의 꽃 주인공을 무대에서 만난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 스스로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난다면 제가 많이 물어보고 많이 경청하면서 진행할 것 같고, 주인공 스스로 문제를 다룰 힘을 키우고 적절한 연극적인 표현 방법을 찾을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객 참여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두 의사의 진행 방식과 비교한다면 저는 상당히 비능률적인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애정의 꽃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마친 주인공은 남편과 잠시 포옹한 뒤 병실로 들어가고 남편은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 의사는 진료실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가정의 의미, 부부관계, 중년 주부가 겪는 마음의 병, 인간은 애정을 먹고 사는 동물임을 언급한 뒤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장면을 보니 주인공의 사이코 드라마는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의 꽃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되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울증 치료와 일렉트라 콤플렉스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열린 결말입니다. 심리극 전문가 티안 데이트는 심리극 디렉터에 대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디렉터의 역할은 내담자를 경청하고 따르는 일이다. 이것은 사이코 드라마의 안전장치 중 하나로 주인공이 특정한 문제를 탐색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디렉터가 주인공이 원하지 않는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만든다. 애정의 꽃에서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따른 것은 맨 처음, 지금 제일 먼저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여행 때 장면, 6살 때 장면, 20년 뒤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의 설정은 모두 다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들이 준비하고 이끌었습니다. 한 번 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준비된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완벽한 드라마는 도저히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주인공을 경청하고 따르면서 주인공을 위한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학회에서 심리극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지 않았고
외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워온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이코 드라마 학회 정회원도 아니며 전문가의 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보건 전문 요원 겸 사회복지사이고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